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2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두 권으로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 장의 집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 2의 7번째로 수록된 기업 조직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경제활동 주체는 생산자, 가계, 정부가 있는데 한 나라의 생산자는 가계로부터 자본과 토지와 노동을 구입하여 생산물을 만들고 이 생산물은 중간재 수요, 민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수요, 수출 등에 사용됩니다. 생산자가 생산물의 판매로 얻은 수익은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대가로 분배합니다. 한국 장기통계에서 생산자에 대한 것은 기업 조직에서 다룹니다. 20세기는 기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과 혁신의 주체입니다. 기업은 개인기업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법인기업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큰 규모의 자본을 모아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본의 출자 관계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기업 형태별 구성 및 지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기업의 발전 과정이 내포한 경로 의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국이 근대적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경제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자본, 노동을 비롯한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유통시키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각국 경제 성장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새로운 기업이 많이 출현하고 기업의 생산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관련 제도를 도입,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기업 관련 제도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법인기업, 즉 회사 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회사라는 조직을 통해 개인이 조달하기 힘든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유한책임 제도의 도입으로 출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출자금의 한도 내로 제한되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법인 형태로 존재함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생사에 제한받지 않고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회사 제도는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각국의 근대적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법인 기업의 역할은 컸습니다. 고도 성장을 이끈 기업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두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원초적인 기업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개인기업이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닙니다. 개인기업은 자취를 감추기는커녕 빠르게 증가하여 한국의 기업 중에서 개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으며 여전히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기업조직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오늘날에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 조직과 관련해 반드시 언급해야 될 특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집단에 관한 통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기업 조직에 대한 통계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습니다. 기업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독립적인 범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기업 집단의 일원으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집단과 관련된 통계를 또 하나의 범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조직이 국민 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업 관련 제도의 발전, 경제 성장에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표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들에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 조사로부터 나왔는지,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기업 조직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통계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 조직에 대한 통계 조사의 변종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